안녕하십니까. 학계교육학원 관세법 2차 담당을 맡게 된 김하늘 관세사입니다. 이번 10월부터 진행하는 관세사 2차 대비 기출문제 풀이반 관세법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총 8회 완성으로 3시간씩 각 회당 3시간씩이죠.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법령집 그리고 목차노트, 목차노트 같은 경우에는 2차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목차뿐만 아니고 어떤 취지나 의의로 쓸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은 꼭 수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서 써야 된다라는 기보다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 그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0페이지 정도 되는 목차 노트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 풀이반이다 보니까 2차 기출문제 한 10개년도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최대한 좀 간단한 문제라든지 너무 단순한 문제들 뭐 몇 가지 쓰시오 뭐 최근에 이런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개념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논술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러한 내용이라든 개념과 관련된 내용 아니면 논술과 관련된 내용 뭐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 이러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특수 프린트도 함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되냐? 기출문제를 왜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을 보려면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라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 기출문제처럼 문제 은행식이 아니라 이 논술형 문제에 대한 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보고 스스로 파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시간도 오래 소요가 돼요. 시간 소요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스스로 그냥 답안 작성을 해보게 되면은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불안한 요소를 없애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도 많이 절약을 하는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은 기출문제 풀이를 스스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겠죠. 자, 기출문제 풀이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죠? 최종 목표? 시험 합격이죠, 시험 합격.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어떤 주제가 핵심 논제가 무엇인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제자가 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면서 여기에 비추어서 법령집, 관세법이 법령집이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옮겨 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지 이 수업 목적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일 거 아니? 뭐 내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공부 양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게다가 추가적으로 뭐다? 기출 내용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략 뭐 2년 뭐 최근 5년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출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도 나올 것이다. 보니까 개정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음 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이러한 기출문제 풀이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반은 저희 합격의 법학원에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기출문제 풀이는 안 하고 기출문제를 거의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형식으로 하고 있죠. 자,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는, 기출문제 풀이반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솔직히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산세 50점짜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10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해설할 내용도 뭐 거의 없이 그냥 단답형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뭐 출제, 분석에서는 좀 제외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뭐 강의를 들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강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인데 그런 거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세법의 경우 주로 2장, 4장, 5장, 9장에서 메인으로 출제가 됐고 6장하고 8장, 즉 운송수단부터 보세구역 그리고 운송 요 부분은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2013년도부터 출제가 지속해서 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전까지는 관세평가가 관세법 과목에 함께 편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6장, 7장, 8장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다가 편입되고 나서 한 3년 지난 후에 그때서 이제 6장, 7장, 8장의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경향을 분석을 했을 때 장별로 따져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죠? 10장하고 12장, 13장 같은 경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등한 비율, 유사한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전반적으로 다 중요도를 두고 2차 시험에 있어서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한 18년도까지는 이제 논술 문제가 이제 50점짜리로 나왔고, 그리고 10점짜리 문제가 단순 기술형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월별 납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단순 기술 문제, 뭐 제척 기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이렇게까지는 갑자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쓰시오. 뭐 가산세 부과 사유에 대해서 뭐 5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의 변별력은 논술 문제를 위주로 과거에는 평가를 했다면은 지금의 변별력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를 내므로써 변별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변별력 싸움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못 쓰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단순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이제 변별력이 좀 많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관세법에 있어서. 예. 자, 이러한 관세법의 기출 트렌드는 논술 문제에 대해서 좀 최근 트렌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뭐 뉴스에서도 한참 이슈가 됐었죠.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뭐 관세사 시험에 과목이 개편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방식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견을 많이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엽적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큰 오판이죠. 그거는 큰 오판이고 메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된 다음에 그 자녀 시간을 통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챙길 수는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메인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시험 보고 나왔을 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왜 고민을 하냐? 왜? 그것은 모두가 쓸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쓰지 못했을 경우에 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쓰기 어려운 내용인데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가 나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출문제 풀이에 관련된 뭐 소개는 다 드렸고요. 이 기출문제 풀이 때는 아무래도 법령집을 사용을 하겠지만 법령집보다는 목차 노트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그것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무래도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계획에 대해서 강의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